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생의 한가운데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엘렌 긴즈버그의 시 어떤 것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은 영원히 너희 것이 된다. 내가 그것들을 떠나보낸다 해도 그것들은 원을 그리며 너에게 돌아온다. 그것들은 너 자신의 일부가 된다. 생의 한가운데는 1911년 독일에서 출생한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의 장편입니다. 그를 처음 한국에 알린 것은 일찍 생을 마감한 동문과 교수이며 작가였던 전혜린이 1961년 한국에 이 작품을 소개하며 출판되었습니다. 루이제 린저는 한때 나치주의자였으며 1950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그의 자전적인 색채가 강하며 단순한 애정소설을 넘어서서 사랑, 희망, 절망, 생에 대한 강한 집념 등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슈켈레 문학상을 수상했지요. 여주인공 니나의 삶을 통해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그녀를 사랑한 의사 슈타인의 일기체 형식의 기록이 주된 작품입니다. 2차 대전 후 침체된 독일 문단에 참신한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전쟁의 상처로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유럽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켜 독일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슈타인은 니나를 폐혈증 환자로 처음 만나게 되는데 니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네트 여사는 슈타인에게 그 여자는 너의 엷은 공기 속에는 살 수 없을 거야. 항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여자니까. 그 여자는 많은 경험을 감행해야 할 성질의 여자라고 니나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니나가 아직 어린 소녀이던 때부터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생의 전 과정을 지켜본 슈타인은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니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니나보다 20년이나 연상인 그는 18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한 여인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거칠 것 없는 젊은 니나의 자유분방함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니나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니나가 슈타인의 친구 알렉산더의 아이를 낳은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자살하려는 그녀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턱없이 타락하고 방종할 때마다 슈타인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니나를 사랑합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살을 원하는 니나의 전 남편을 위해 독이 든 캡슐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 밖에도 자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슈타인을 필요로 하는 니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니나는 아들을 낳은 후 반란 방조제로 15년형을 언도받고 감금됩니다. 자살도 생의 일부처럼 보이는 니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니나는 석방되어 슈타인을 방문합니다. 니나는 생의 한가운데 서서 삶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는 이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약한 지식인의 표본처럼 보이는 슈타인은 죽음 앞에서 생을 통찰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서 사역하며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은퇴의 날이 왔습니다. 그는 고국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도착하게 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미리 전보를 쳤습니다.
배가 항구에 가까이 다가서자 그를 맞이하기 위한 환영 행사 모습이 보여 그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뿌듯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환영합니다라고 쓴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려 부둣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는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영화배우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썰렁한 마음을 다독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끝내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귀국을 환영해 줄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 있기를 기대한 것이 너무 큰 기대였습니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넌 아직 고향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나를 찾아 본향으로 돌아올 그때 환영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마태복음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남성 잡지로 유명한 플레이보이지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잡지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남부의 보수파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고 북부의 인테리와 진보파 그리고 젊은 층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기자들에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목성은 아니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마음이 설렌 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괜스레 주책 없는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을까? 플레이보이는 인터뷰 기사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카터시 마음으로 가늠하다. 오늘도 봄꽃 향기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날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